고요. 이 네 가지 주제에 맞춰서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의 적국은 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란이 지금 발끈했다 그래가지고 이란이 지금 해명 한해 만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국내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잡아먹지 못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윤석열,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해 보지 않았던 저런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뿌리채 흔들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자면 생전에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적대적인 관계였던 적이 없는 이란하고 이란이 적국이 되게 생겼어. 적국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란이 우리와 척을 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제가 벌써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언론은 입을 닥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그 입이 문제라는 둥, 대통령 같지 않은 언행이 문제라는 둥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언론들이 얼마나 정말 참혹하게 비방을 했었는지 대통령 취급을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윤석열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나 있는지 궁금한데 참 얼척이 없죠. 결국 우리나라가 이처럼 황당한 나라가 된 것은 정말 몇 달 사이에 자고 나니 선진국이었다가 깨어보니 후진국이 돼버린 이 황당한 상황은 결국 언론이 만든 게 아닌가, 언론 때문에 이 꼬라지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최연실님 아마 탄핵하라 했었겠죠? 뽀동님, 언론 얘기만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사람들도 실은요 언론 얘기 안 믿어요. 지들이 정권 뺏겼을 때는요 딴 거 보고 그 카카오톡 이런 거 가지고 돌렸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 국진당 애들은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이 여론 조작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여론 조작단이 하도 많은 얘기들을 퍼뜨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자들도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진당에서 쏟아내는 이런 여론 조작 헛소리 거짓말들이 많아요. 여기에 맞서가지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거기 한 3분의 1이라도 좀 이렇게 맞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전혀 맞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웰빙 정당이에요. 웰빙 정당. 웰빙이 아니라 웰빙 얘들은 그냥 진짜 됐어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배동원님, 그때는 한겨레와 경향이 버티고 있어 줬는데 지금은 한 수 더 떠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가 실은 수박입니다. 수박이자 똥파리예요. 진짜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좋은 학교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은 100%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그 한겨레 경향 여기에서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치고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고요.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항상 입만 열면 이재명 욕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경우 얘네들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한 푼도 안 도와준 거예요. 아니, 발목 잡지만 않으면 다행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무런 우군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혼자서 악전고투를 했고 그랬는데도 저 정도 표를 얻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기로 얻었다고 봐도 돼요. 여하튼 상황이 그렇더라. 예. 제가 뭐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자세히 또 한번 날을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이성윤 검사장 얘기입니다. 자, 이성윤 검사장, 요즘에 이성윤 검사장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의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정말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줬죠.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야, 검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더 속이 시원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성윤 검사장이 참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냥 쏟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왜 김건희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 출석 안 하면은 체포 영장이라도 발부받아서 잡아와야지. 왜 안 하느냐? 이게 형사소송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뭐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 이게 검사 입에서 나오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성윤 검사가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성윤 검사하고 너도 인터뷰 한번 해보지 그랬냐? 지금이라도 추진 한번 해보지 그랬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에야만 추진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보 유튜버들 몇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모인 자리에서 한번 이성윤 검사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근데 사실 이성윤 검사장하고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거의 2, 3년 전에 인터뷰를 한번 추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진행을 못 시켰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되면은 우리 좀 여건이 되면 우리 인터뷰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다가 끝끝내 인터뷰를 못 하게 됐죠. 여러 가지 사정이 중첩돼서 안 좋게 나타나면서 한 번 미루니까 영원히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터뷰조차 할 수 없었단 말이냐?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참 씁쓸하네요. 갑자기 씁쓸해지는데요. 이성윤 검사장과 끝끝내 인터뷰를 하지 못했던 이유.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성윤 검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1962년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이고요. 경희대를 졸업했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출신이죠. 사법연수원 23기.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윤석열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윤석열보다는 나이가 한 살이 적죠. 네. 나이가 한 두세 살 적나? 그렇겠다. 나이가 제법 적구나. 한 세 살 정도 적네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훨씬 빨리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습니다. 검찰총장만 못했죠. 자, 이성윤 검사장.
자, 이렇게 요직을 거쳤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성윤 검사장 상당히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정부 검사라는 둥, 친문 검사라는 둥, 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둥, 이딴 소리를 했어요. 정권에 대한 수사 뭐 무마를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지들 하고 싶은 수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무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 대한 수사 뭐 할 건데? 자, 지금에 나와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대장동 수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장동 수사 이게 수사예요, 이게? 억지지? 예? 그 다음에 서해 그 공무원 수사, 그게 수사입니까? 개판이지? 그런 거를 안 했다고 하는 건 정상적인 검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SBS를 비롯해서 SBS가 제일 못됐었어, 그때. 뭐 조중동이야 원래 그런 놈들인데 SBS가 거의 대놓고 이성윤 검사를 친정부 검사라는 둥, 친문 검사라는 둥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 있다, 막고 있다 이렇게 비방을 대놓고 했어요. 못돼 처먹은 놈들이지. 헤럴드 경제하고 그때 SBS 두 군데가 거의 작정을 하고 이성윤 검사장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경희대 출신이란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경희대 출신이라서 자기를 동문이라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서울대 출신이네. 서울대 출신은 더 많잖아. 일로 가도 서울대, 절로 가도 서울대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따지면은 지들은 더 난리가 날 거. 그런데 어쩌다가 있는 이 경희대 이거 한번 나온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고. 자, 이렇게 당시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냥 일부러 이성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물어뜯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자면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주변이 눈치가 보이니까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저 역시도 나는 나 같으면 그냥 하지. 근데 혹시라도 이성윤 검사장한테 누가 될까봐 힘든 일이 생길까봐 하고 싶은 인터뷰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성윤 검사장이 거의 4년 만에 언론 앞에 섰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친문 검사라면서 친문 검사라서 수사를 막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실제로 수사를 막았던 거는 윤석열이었고 실제로 수사를 망치려 했던 거는 윤석열이었으며 정말 검찰을 자기 멋대로 거의 깡패처럼 운영해왔던 것도 윤석열이었다는 것이 이번 이성윤 검사장의 폭로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막말을 했으며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네가 눈에 비는 게 없구나 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한 거죠. 그리고 마치 보고를 하러 가니까 한방 칠 것처럼 멀씨 이랬대잖아요. 예. 자, 정말 못돼 처먹었지. 이 못돼 처먹은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싼 말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성윤 고검장은 지금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동훈을 수사하려 했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 다음에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결정적인 자료를 징계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검언유착 수사 당시에 윤석열이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 수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보복을 당하고 있어요. 즉, 한동훈과 윤석열이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지
한동훈과 윤석열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패거리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의 발언에 따르면요,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그닥 좋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검찰이 다 망한다.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망하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야 이러면 안 돼 라는 식 반발이 조금씩 일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대단히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정치 검찰들은 이 프로스를 자신들의 선전의 장으로 썼지만 진짜 검사들의 밑바닥에 있는 민심은 전혀 이 프로스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검사들이 뭐 이 프로스에 글 올렸다라고 하죠. 그거요, 사실은 지들끼리 다 짜고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야 네가 이거 한번 올려봐 라고 짜고 올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짜고 올리니까 짜고 올린 걸 그대로 그거를 누군가는 또 유포하는 거지. 그래서 마치 그 2%에 올라오는 글이 검찰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실은요 다 짜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자면 검찰 수뇌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런 방식으로 돌려서 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 민심은 2%에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밑바닥 민심을 어떤 검사가 올려도 되는갑다라고 올렸다가 욕 엄청 먹었다요. 넌 눈치가 없냐? 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언로가 막혀 있는 거죠. 언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계속 고이고 있고 쌓이고 있고 또 불만이 쌓일수록 계속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 분위기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자, 이성윤 검사는요, 이날 아주 속 시원한 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가 불출석했는데, 아니,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왜 불출석이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사권을 배제해야지. 수사권 배제했다고 망신 운운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하게 됐습니다. 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마누라에 대한 수사가 너무 심하게 있었고 나는 그 수사권 배제까지 당했다고 그런 망신까지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뭐가 그게 망신이야. 망신은 그러려면 그런 마누라랑 결혼을 하지 말든가. 왜 주가 조작하는 그런 마누라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난리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 정경심 교수 수사할 때 조국 전 장관 그 지휘권 배제하지 않았었어요? 검찰이 조국 장관한테 정경심 교수 수사한 거 보고했어? 보고 안 했잖아. 지들도 똑같으면서 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따 대고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그래? 윤석열이 개 같은 새끼 이거 진짜 아주. 지가 조국 장관 잡을 때 정경심 교수한테 정경심 교수 수사할 때 조국 장관한테 보고했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했어? 안 했잖아. 그때는 수사에서 배제한 거 아니야? 지는 배제하면서 지가 배제당하면 안 돼? 못돼 처먹은 놈 아니야, 이 나쁜 새끼. 그래서 이성윤 검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검사 생활을 30년 동안 윤석열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진짜 제가 보기에도요, 윤석열 같은 놈한테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놈. 저렇게 못된, 그러니까
문제는 저렇게 못되고 지 멋대로 함부로 얘기를 해도 아무도 비판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벌써 지금쯤 아마 그 가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뭔 소리를 해도 비판을 안 하잖아. 두둔해주는 놈들 천지잖아. 이번에 그 이란 가가지고 그 헛소리 한 것도 비판은 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간에 쉴드 쳐주는 놈들만 천지잖아. 그러니 얘가 자꾸 주둥아리가 얼마나 어디로 가겠느냐고. 이상한 데로 갔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런 비판을 다른 사람이 장용진 입에서 나왔으면 별로 안 시원했을 거야. 검사 입에서 나왔어. 엄청 시원하지. 예.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은 계속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윤석열 징계 당시에 채널A 사건 관련 자료를 이성윤 검사장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줬다는 이유입니다. 그거를 수사기밀 유출이래. 아니, 징계위원회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자료인데 당연히 줘야 되는 자료를 줬다가 수사기밀 유출이라고?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네? 이거야말로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은 이 수사한 검사들 다 잘라야 돼. 이거는 수사를 한 놈 자체가 나쁜 놈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사를 아휴, 이게 왜 수사거리가 돼, 이게 왜 수사거리가 돼? 징계 넘겨줬고, 징계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갖다 주는 게 맞지. 그걸 왜 주지 말아야 돼? 그걸 왜 주지 말아야 돼?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들은, 윤석열 지들은 밥만 처먹고 일어나면은, 밥만 먹고 눈 뜨면은 하는 짓이 피의사실 공표면서, 적폐 언론은 그 피의사실 공표, 사실인지, 피의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피의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잘 구분도 안 가는 그런 걸 마구 써제끼면서, 왜? 이성윤은 정당한 수사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는데, 징계위원회가 달라 그래서 넘겼는데, 왜 그게 수사기밀 유출이라는 멍해를 써야 합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수사를 한 검사나 수사관들 다 쳐야 돼요. 검찰에 남겨두면 안 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건은요, 정권 바뀌면이 아니라 지금 해놔야 돼요. 얘들 다 탄핵해가지고 다 내쫓아야 돼.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불리한 그런 자료를 계속해서 이렇게 법무부에 넘겨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에 있을 때도 그때도 이미 이성윤 검사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한마디로 감시 대상 1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적폐 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성윤 검사장을 항상 감시했어요. 마치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성윤 검사장의 일거수일투족 동선을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예. 막 일부러 그냥 꼬치꼬치 캐묻기도 했어요. 기자가 취재하는 건데 뭐 어떠해? 라는 식으로 하면서 뭐 동선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 묻기도 하고요. 어제 어디 갔느냐고 12조로 덤벼들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표적이 된 것이 저와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아주경제. 저와 김태현 기자가 이성윤을 만나서 이성윤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사 정보를 빼낸다. 지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 지들이 맨날 수사 정보 빼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다는 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자,
여하튼 그래서 저와 김태현 기자가 이성윤 검사장을 만나지 않는가, 어디서 접촉하나, 무슨 수로 만나나 그렇게 감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따로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필요해서 필요한 경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가 따로 취재를 정식으로 가지 일부러 딴 데 숨어서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숨어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저랑 김태현 기자 뒤를 쫓고 이성윤 검사의 뒤를 쫓아가지고 어디서 따로 만나는 게 아닌가, 그걸 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김태현 기자가 코로나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2019년인가 막 그랬을 거야. 코로나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저도 그때 집에 그때 격리해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격리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저 격리됐어요 뭐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온 세상에 제가 나 격리됐어요라고 이렇게 태연이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저도 격리가 됐어요. 뭐 누구 격리됐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아마 걔네들은 몰랐던 모양이지. 여하튼 간에 그때 이 김태현 기자하고 제가 격리가 됐는데 그 격리됐다라는 사실을 왜 기자단에 안 알렸느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왜? 우리 기자단에 안 끼워줬잖아. 근데 왜 우리 기자단에 알려줘야 돼? 그잖아요. 기자단에 포함을 안 시켜줘가지고 지들은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는 데가 천지인데 왜 우리가 또 왜 그런 건 또 알려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자기들한테 그걸 안 알렸느냐고, 기자단한테 왜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안 알렸느냐고 시비를 걸더라. 뭐는 개떡 같은 놈들이 다 있나 몰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쟤들 왜 저러지? 자,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무렵에 김태현 기자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고 또 제가 그때 김태현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제가 또 격리되고 이 난리를 칠 때 이성윤 검사장은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아마 감염이 됐던 모양이에요. 감염이 됐는지 뭐 접촉을 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격리가 됐어. 그러니까 저랑 김태현이랑 이성윤 검사랑 그때는 왜 만난 사람 동선 이렇게 겹치는 거 다 나오고 그랬잖아. 그런 걸 추적해가지고 둘이서 만났나 안 만났나 이거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김태현도 걸리고 장용진은 격리되고 그 시기에 또 이성윤대로 격리되니까 얘네들 만났다. 분명히 만났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을까? 얘들 한번 뒤져봐라. 라고 뒤지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얘기를 공개를 안 해놓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성윤 검사의 뒤를 캘 좋은 그 소재를 하나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질을 냈던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때 김태현이가 코로나 감염됐을 때 왜 안 알렸느냐고 생시라를 떨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무렵에 이성윤 검사장도 뭐 어디서 걸렸는지 어쨌는지 격리가 한번 됐었대. 그래서 이성윤의 격리하고 우리 김태현 기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캐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때 지들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제때 못했다고 그래서 승질을 냈던 겁니다. 참 못됐죠. 예. 그러니 제가 이성윤 검사 이분을 편하게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못하죠. 뭔가 인터뷰를 할 일이 있고 취재를 할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야 될 일 같으면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자 카톡을 보고, 카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모았다가 한번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터뷰를 서로 한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런 기사를 준비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경제하고 이성윤 검사장하고 뭐 따로 만나는 걸 확인이 되면은
아주 대대적인 비방 기사를 준비하려고 했었대요. 준비를 했었대. 그래서 특정 성향의 언론하고 친문 검사가 서로 짜고 만난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등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 그랬던 것 같아. 예, 그랬대요. 그래. 그런 얘기까지 막 나와. 그런데 여기에 학교가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네. 이성윤 검사 경희대 출신, 장영진 기자 중앙대 출신,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 이러니 제가 이성윤 검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못하죠, 못하지.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나 싶죠? 있을 수 있었어요. 있었어, 그런 일이. 기자가 다른 기자를 감시해가지고, 혹시라도, 지들은 말이야, 한동훈하고 만나가지고 말이야, 지들 한동훈도 만나거든. 누가 하여튼 지들끼리 검사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랑 만나면은 말이야, 그걸 가지고 특정 성향 기자와 친문 검사가 짜고 오죽했으면 한동훈은 뭐라 그럽니까? 서초동의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얘기가 들 정도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얘한테는 이 정보, 쟤한테는 저 정보 이렇게 주던 게 한동훈이잖아. 그래서 지들끼리 한동훈한테 받은 정보는 괜찮고 이성윤이 주는 정보는 안 되고, 그래서 특정 성향 기자하고 친문 검사가 짜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려다가 실패한 거지. 왜? 우리는 안 만났거든, 진짜. 이성윤은 아니라도 우리는 검사한테 정보를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취재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거 확인 좀 하려고 할 때 주로 검사들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밑바닥을 싹 쓸어 올려왔기 때문에 검사가 안 만나도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들은 밑바닥을 쓸어 올리는 걸 못하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쟤들은 어느 놈한테 정보를 받을까 싶어가 눈이 벌게서 야, 분명히 이성윤한테 받을 거야. 이성윤하고 만나는 거 확인해봐. 만나는 거 확인만 되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번 쭉 해버리자 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왜 코로나 걸렸는데 왜 안 알렸냐는 등 이런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털었던 거예요. 못돼 처먹은 거죠. 진짜 못된 것들이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악의 구렁텅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이거. 자, 생명존주님 감사드리고요. 김한울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성윤 검사장과는 제가 사실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인터뷰 같은 거는 아예 꿈도 꾸지를 못했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이성윤 검사는 그래서 피해를 본 거고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피해 보신 분도 계세요. 신성식 검사장입니다. 정말 엉뚱하게 불똥이 튄 분인데 이 사람은요, 한동훈과 관련된 정보를 KBS한테 넘겨줬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좌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한테 지금 찍혀서 한동훈한테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중앙대 출신 첫 번째 검사장이에요. 그래서 괜히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이재명하고 중앙대 출신이라고 괜히 불똥이 튄 사례 중에 하나다. 되게 황당하죠. 예.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당사자는 되게 열받을 거예요. 난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찍혀가지고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신성식 검사장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중앙대 출신 첫 번째 검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괜한 미움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자, 개병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당한 내용이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기자가 다른 기자를 감시를 한단 말이야? 네. 법조기자단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법조기자단들은 자신들이 정말 정치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정말 개인적 감정을 정치적인 이런 상황과 섞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보복, 개인적인 감정을 정치적 보복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법조 기자단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얘네들은요, 그 공적인 어떤 가치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예. 아주 사적이고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가 점철되어 있는 곳이다. 뭐 그렇게 봐도 과언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누구를 감시하고 뭐 본인들은 취재라고 그러겠지. 근데 자, 한동훈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스토킹이라고 고발하고 그랬잖아.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이성윤 검사장이야말로 스토킹 고발을 해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아니 진짜 못돼 처먹은 것들이. 나랑 이성윤이랑 만나나 싶어가지고 그걸 찾아내려고 그 쌩 난리를 치고 아유 못된 놈들. 나오기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아유 웃기고 있네 진짜. 하여튼 근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 일이 법조기자단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기자단 없애야 되는 거죠. 자, 백마장군님, 장 기자님 코로나 다 나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백마장군님. 배동호님, 서울대란 권력 집단의 시기로 타대학 출신들을 업신여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서초동 편집국장 법무장관 돼서도 집으로 개 못 준다. 개검사에서 법무장관 돼도 꼬리 흔들게 한다. 라고 예,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다들 감사합니다. 자, 이 서울대 나오면 참 공부 잘한 거고 학교에서 그렇게 참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우쭈쭈 이렇게 받은 애들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받은 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거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좀 짜증 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